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행동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이면 엄청난 내공, 엄청난 결과로 나타나더라고요. 사는 물건은 절대 내 물건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통장이 평장이 되는 지름길이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스콩입니다. 저번 시간에 월급 250만원 받는 직장인이 돈을 모을 수 있는 그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위에 링크 클릭하셔서 먼저 꼭 보고 오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제가 20대에 2억이라는 돈을 모으면서 끊어냈던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습관이라는 이 두 글자가 참 무섭다는 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행동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이면 엄청난 내공, 엄청난 결과로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끌어냈던 습관들과 여러분의 일상 습관을 한번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돈 제대로 모으는 습관 가지기 도전해보자고요. 제가 돈을 모으면서 끌어냈던 그 습관 첫 번째는 택시입니다. 택시를 탄다는 것은 내가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고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죠. 저도 가끔 약속 시간을 못 맞출까봐 택시를 탄 적이 있는데 그 금액이 정말 아깝더라고요. 내가 늦장 부리다가 택시를 탄 거니까 좀 짜증은 나지만 누구에게도 짜증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러나 내가 돈을 모으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대중교통 타는 것은 필수입니다. 다들 BMW 타라고 많이들 말하잖아요. 버스, 메트로, 워킹. 저는 직장 생활한 지 6년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 차가 없고 대중교통을 여전히 이용하고 있거든요. 올해부터는 혜택도 더 많아져서 더 많은 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알뜰 교통카드 다들 사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몰랐다면 제가 위에 링크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꼭 만드시길 바랄게요. 돈을 그냥 돌려주거든요. 진짜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택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내 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택시비를 지불하고 택시 안에서 편하게 내 할 일을 하면서 가고 싶다. 이게 더 합리적인 것 같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일리는 있지만 이것은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을 때 돈을 좀 모았을 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막 취업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하신 분들은 월급이 적을 확률이 높고 일단 돈을 모으려면 내 소비를 줄이는 거, 나한테서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택시는 가급적 타지 말자. 일찍 서두르고 늦장 부리지 말자. 내가 아주 조금만 더 부지런해지면 해결되는 일이랍니다. 한마디로 돈을 모으고 싶다면 BMW. 다음으로 두 번째 끌어낸 습관은 배달인데요. 요즘은 1인 가구도 많아지고 혼자 있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집에서 혼자 뭘 해먹기도 귀찮고 배달이 최고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들 시켜 먹곤 하죠. 외식 또한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는 외식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배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밤이 되면 그렇게 야식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는 배달비도 많이 오른 거 아시죠? 치킨값도 더 올린다는 말이 있던데 야식을 먹으면 보통 배달을 시키게 되니까 그 배달비도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배달을 시키다 보면 그 최소 주문 금액이라는 게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맞추려고 더 담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내가 생각했던 그 금액 이상으로 소비를 하게 되고 이렇게 내가 먹고 싶을 때마다 계속 배달을 시켜 먹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그 금액 이상으로 항상 소비를 해야 되니까 내 통장이 텅장이 되는 지름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배달을 한순간에 갑자기 확 끊어버릴 수는 없으니까 특정 요일이나 아니면 한 달에 횟수를 정해서 시켜 먹곤 하는데요. 그리고 가끔 저는 제가 제어가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그런 어플들을 그냥 삭제를 시켜버려요. 눈앞에서 안 보이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 없이 배달 어플 켜서 자연스럽게 배달시키는 그런 습관은 진짜 그만두고 배달은 횟수나 특정 요일을 정해서 한번 시켜 먹기로 하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내 건강도 잃고 내 통장도 텅텅 비게 될 거예요. 그 다음으로 세 번째 끌어냈던 습관은 대량 식품인데요. 1+1이라든지 이렇게 대량으로 사면 할인해주는 곳들이 있잖아요. 코스트코라든지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런 것이죠. 저도 여길 가면 정말 양이 엄청 나기도 하고 양에 비해서 가격도 너무 저렴하니까 막 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막 사온 음식이 집에서 몇 번 해먹고 나면 또 질려서 냉장고에 박혀두고 그 다음에는 유통기한 지나서 버리게 되고 이런 경우가 진짜 너무 많았어요. 이런 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저는 그 이후로 절대 대량으로는 음식을 사지 않는데요. 또 그런 유혹에서 잘 헤쳐나오지 못할까봐 저는 그렇게 대량 식품을 파는 곳을 잘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사는 것은 정말 비추입니다. 장을 볼 때도 내가 일주일 먹을 양만큼만 사고 그것을 다 먹으면 내가 장을 보고,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더라고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 딱 필요한 만큼만 사기.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래 두어도 상관없는 그런 휴지, 수건, 수세미 이런 것들, 생필품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미리 많이 쟁여놓아도 좋죠. 오래 두어도 썩거나 상하지 않는 것들, 쟁여놓고 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만 대량으로 싸게 구매하자. 다음으로 네 번째는 인간관계를 빙자한 선물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주변에 보면 지인분들의 생일, 기념일 이런 것들을 유독 많이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본인이 여유가 있고 이렇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선물을 사서 보내주는 그런 사람들을 간혹 봤어요. 금액대도 꽤 컸고요. 저는 정말 가까운 지인, 정말 친한 사람들에게만 선물을 하려고 하고, 선물을 해주는 그 금액 또한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해주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선물을 받게 되면 내가 해줘야 되고 안 해주기가 좀 그렇고, 나는 괜찮지만 상대방에게는 의도하지 않게 조금 부담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친한 지인분들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에서 저는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선물을 해준다고 해서 내가 그 인간관계가 돈독해지고, 해주지 않으면 사이가 나빠지고, 이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선물이란 건 어떤 이득을 보자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서 선물을 해주는 게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모든 인간관계를 챙기려고 선물을 할 필요는 없다. 선물 하나로 틀어질 관계였다면 애초에 처음부터 내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다. 인간관계를 챙기려고 선물하면서 돈을 많이 소비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자고요. 다음으로 다섯 번째, 제가 끌어냈던 습관은 카드 할부인데요. 저는 이게 정말 끌어내야 될 습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에게 돈 관리나 재테크를 물어보는 다양한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카드 할부로 생활하고 계시더라고요. 카드 할부를 계속 한다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소비 통제가 전혀 안 되고 얼마를 지출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일정 금액이 넘는 물건은 다 최대 계열수로 할부를 받아서 사게 되니까 월급날이 되면 쌓였던 할부 금액이 다 빠져나가고 통장 잔고가 얼마 남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이 할부 인생, 할부의 굴레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 돈을 모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이 적거나 거의 없는데 어떻게 돈을 모으겠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한 달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다음 달, 다다음 달 월급을 땡겨와서 또 할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할부로 사야 하는 물건은 절대 내 물건이 아니다. 내가 그것을 갖고 싶다면 내가 그만큼의 돈을 다 모은 후에 사야 진정한 내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그 물건을 살 능력, 즉 돈을 모은 후에 일시불로 사라. 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단 한 번도 물건을 할부로 사본 적이 없어요. 또한 이렇게 내가 돈을 모으다 보면 막상 그 금액을 다 모았을 때 사고 싶은 마음이 대부분 사라지더라고요. 왜 그럴까? 내가 이 돈을 얼마나 힘들게 모았는데, 얼마나 참으면서 모은 돈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돈의 소중함을 알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할부로 사는 물건은 절대 내 물건이 아니다. 혹시 내가 할부가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갖고 지금부터라도 할부를 하지 않는 그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돈을 모으고 싶다면 할부의 굴레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세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제가 끊어냈던 습관은 사치와 비교입니다. 요즘은 참 남과 비교하기 쉬운 세상인 것 같아요. 특히 인스타그램을 보면 왜 이렇게 잘 살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지, 방구석에 혼자 누워서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그런 사진들과 영상들을 보고 있으면 내 삶과 비교가 되면서 막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막 그렇더라고요.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내가 이런 SNS를 잠시 쉬면서 하지 않거나 아니면 팔로워들을 새로운 사람들로 다 갈아엎을 시기가 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SNS는 내가 활용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가 배울 점이 많은 사람들, 내가 되고자 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한번 팔로워를 바꿔보세요. 굳이 내가 남들의 보여지는 삶, 그런 하이라이트인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내 삶과 비교할 이유는 전혀 없겠죠.
왜냐하면 정말로 제 주위에 풍족하고 부유하고 행복한 이런 사람들은 굳이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드러내고 이렇지 않더라고요.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인데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죠. 또한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남들이 나를 좋지 않게 바라볼까봐 이런 이유에서 물건을 사고 남들의 기준에 맞는 행세를 하는 것도 정말 불행한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남이니까 항상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여튼 나를 위해서도 나의 미래를 위해서도 돈을 모으기 위해서도 절대 사치와 비교는 하지 말자고요. 내 주변에 거치장 말고 내면을 더 예쁘고 단단하게 가꾸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사치와 비교 대신에 내 미래를 위해서 많이 투자하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20대에 2억이라는 돈을 모으면서 끌어냈던 6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이 6가지만 잘 지켜가더라도 내가 왜 돈이 안 모이지? 이런 걱정은 할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간단하지만 이런 습관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은 아무나 못하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들로 내 통장도 내 마음도 풍요롭고 여유로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나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